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열쇠를 꽂아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복제한 열쇠로 잠근 그 문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제 끝났어. 오빠, 언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은 피보다 더 차갑다. 아버지의 불륜을 덮어주기 위해 내가 대신 감옥에 간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였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낸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물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죄인가? 그 답을 찾기 전에 나는 이미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모두 후회할 테다. 나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내 코트는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웠다. 손에 쥔 열쇠는 아버지가 준 거였다. 집에 가서 쉬어라. 민준아, 그의 말에 속았다는 게 이제야 실감났다. 문을 두드렸다. 아빠, 엄마.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이제 그만해. 너 없어도 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내 이름은 이민준. 28살,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아니,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까? 가족은 내 전부였다. 아버지 이태호는 대기업 임원, 엄마 박수연은 전업주부, 그리고 언니 지은은 25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우리는 강남의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모든 게 5년 전부터였다. 아버지의 불륜. 회사 후배와의 관계가 발각될 뻔한 그날,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대신 가줘. 증거를 없애는 이를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나는 불륜의 증거 호텔 CCTV와 이메일을 훔쳐 불태웠다. 하지만 경찰이 나를 잡았다. 산업 스파이 혐의엔 나는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출소 후 나는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언니 지은은 더 야심차졌고 아버지는 나를 피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라고만 했다. 나는 그걸 용서했다. 가족이니까. 직장도 다시 구했고 집에서 살았다. 열쇠는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늦게 귀가하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열쇠를 꽂아도 소용없었다. 복제 열쇠. 그들은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다. 왜? 오늘 아침 나는 우연히 언니의 노트북을 봤다.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속에 내 감옥 시절의 스케치가 있었다. 오빠의 희생 덕에 내가 자유로웠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그녀가 아버지의 불륜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기록. 나는 문을 주먹으로 쳤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들어와.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나는 밀치고 들어갔다. 거실에 엄마와 지은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내 짐이 쌓여 있었다. 너 이제 나가? 우리한테 짐이야,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칼날 같았다. 짐. 내가 감옥 간 게 너희 때문이잖아.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가족을 위해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지은을 노려봤다. 너
아빠 돈 훔친 거 알아? 그 돈으로 내 디자인 스튜디오 산 거지.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 있어. 엄마가 울었다. 민준아,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나는 짐을 챙기지 않고 나왔다. 비속을 걸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지은의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의 이메일 백업. 감옥에서 배운 해킹 기술이 유용할 터였다. 나는 근처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켜고 지은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그녀의 계정에 숨겨진 메시지, 오빠가 다시 나오면 그를 없애야 해. 우리 비밀 지키려면? 없애다니.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그들은 나를 죽일 생각이었나? 아니, 단순히 쫓아내는 거였다. 하지만 그 배신의 깊이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지은의 사업을 무너뜨린다. 그녀의 디자인은 내 감옥 스케치에서 훔친 거였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단계 2. 아버지의 회사에 불륜 증거를 유포. 단계 3.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무죄일까? 밤이 깊어지자 나는 모텔에 체크인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이게 맞아, 민준아? 스스로 물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처럼 내 삶도 이제 복수극이 되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들이 후회할 순간을 내가 만들어줄 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출근 시간의 혼잡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아 보였다. 나처럼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건 아닐까?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다. 내 직장은 IT 보안 회사.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배운 기술로 이제 그들을 파괴할 터였다. 점심시간, 나는 지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지은 디자인이라는 간판이 빛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의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이민준 씨. 언니분 동생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오빠. 여기 왜 왔어?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스튜디오 성공했다고 들었어. 디자인 봐도 돼? 그녀는 자랑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다. 페이지마다 내 감옥에서 그린 스케치가 있었다. 벽에 갇힌 새, 자유를 꿈꾸는 그림들. 이거. 내 거잖아. 나는 중얼거렸다. 지은이 웃었다. 오빠가 그린 거? 우연히 비슷할 뿐이야. 창작은 자유로운 법,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내 노트를 훔쳐 복사한 걸. 나는 사진을 찍었다. 좋아. 나중에 연락할게. 나가며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준비해주세요. 증거는 충분했다. 지은의 사업은 이제 끝장이었다. 오후에 나는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옛 동료를 만났다. 민준 씨, 출소 후 어떻게 지내? 나는 웃었다. 잘 지내. 그런데 이태호 임원님 불륜 소문 들었어? 그는 놀랐다. 뭐? 그게 무슨 일? 나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복구한 이메일. 이걸 회사에 보낼까? 그는 황급히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가 내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복도 끝에서 속삭였다. 가족을 배신해. 나는 대답했다. 배신. 너희가 먼저 했어? 나를 감옥에 밀어넣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내가 자원했잖아. 자원. 너희 비밀 지키려고. 나는 소리쳤다. 로비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버지가 나를 끌고 주차장으로 갔다. 제발, 민준아. 용서해. 돈 줄게. 얼마든 돈. 그게 다인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났다. 후회할 거야, 아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내 집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는 유일하게 나를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모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모텔에서 지은의 소셜을 모니터링했다. 그녀의 포스트, 가족이란 때론 짐, 댓글에 그녀의 친구들이 힘내, 라고. 웃기다.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증거를 더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해킹 자버지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흔적.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감옥이 나왔다. 철창 너머로 가족이 웃는 꿈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으로. 한국 사회처럼 겉과 속이 다른. 다음 단계, 언론의 제보. 익명으로 아버지의 불륜 기사, 그리고 지은의 디자인 도용 폭로. 며칠 후,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 뉴스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대기업 임원 불륜 스캔들, 증거 유포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모여들었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부인입니다. 오해예요. 엄마가 기자에게 말하는 장면? 그녀의 눈은 붉었다. 지은의 스튜디오도 타격을 받았다. 내 소송이 공식화되자 클라이언트들이 취소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도둑년. 가족 배신자. 나는 그 댓글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걸까? 엄마가 연락했다. 민준아, 만나자. 카페에서 나는 갔다. 홍대 근처 카페, 비가 다시 내리는 날, 엄마는 늙어 보였다. 왜 그래, 아들아? 우리 다 망가뜨려, 나는 물었다. 엄마는 알았어. 아빠 불륜, 내가 감옥 간 것,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키다니. 나를 희생시켰잖아. 엄마가 울었다. 지은이가. 내가 감옥 가면 그녀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녀가 설득했어, 지은. 그년이 주모자였다. 엄마, 나 대신 죄 지려 했어. 엄마가 끄덕였다. 지은이가. 사고 쳤어. 회사 돈 훔친 거 내가 대신하면 그녀는 자유로워. 충격이었다. 내가 감옥 간 건 불륜 때문이 아니라 지은의 횡령 때문이었다. 그 비밀을 처음 알았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너, 나 대신 감옥 가려 했어. 그녀가 웃었다. 오빠, 그게 어때? 가족이잖아. 너는 강하니까 강하다니.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의 남자친구, 유명 디자이너. 그에게 제보했다. 지은이 당신 돈도 훔쳤어. 곧 그녀의 관계도 깨졌다.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다. 민준아, 그만해. 내 엄마가 아파. 엄마의 병. 심장 문제였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스튜디오에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서 그녀가 울고 있었다. 오빠, 제발. 소송 취하해.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말했다. 후회해. 나처럼. 그 순간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가족으로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손에 쥔 칼잔이 비유적으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눈물로 사람을 조종했다. 나는 돌아섰다. 너희 모두 지옥을 맛봐. 소송이 진행되며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배신자라는 낙인? 그는 술에 빠졌다. 뉴스에서 그의 취한 모습이 나왔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의사의 말에 나는 병실로 갔다. 엄마가 약하게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나한테만? 그녀가 고백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다퉜어. 그녀가 동생을 잃을 뻔한 사고를 쳤어. 내가 덮었지. 그 후로 그녀는 망가졌어. 너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비밀. 지은의 어린 시절 사고 이웃 아이를 다치게 한 일, 가족이 덮은 죄. 나는 이제 모든 퍼즐을 맞췄다. 그들은 나를 이용해 죄를 쌓아갔다. 지은은 도망쳤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폐쇄, 은행 채무로. 나는 그녀를 추적했다. 인천의 싸구려 모텔.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빠, 죽일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끝내줄게.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모두 말해. 내 죄를 그녀가 울며 털어놨다. 횡령, 도용, 나를 감옥에 밀어넣은 계획. 모든 걸. 그 녹음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은은 체포되었다. 배신자 오빠,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괴돼서.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파괴했어?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너 미쳤어. 회사도 나를 의심했다. 나는 이제 고립된 섬이었다.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지은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오빠, 왜?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뮤에모.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가족을 이용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이 판사가 물었다. 당신도 복수로 증거를 조작했나? 순간 침묵. 나는 조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메일을 복구한 건 해킹이었다. 불법.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피고의 오빠가 먼저 복수 계획 세움. 녹음도 강제. 법정이 웅성거렸다. 나는 반박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약해졌다. 재판은 지은에게 유리해졌다. 그녀는 감동적인 눈물 연기로 배심원을 사로잡았다. 가족의 사랑 때문에. 최종 선고, 지은 무죄. 횡령은 가족 대출로 인정.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법정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렸다. 봤어. 내 복수가 실패했어. 그는 웃었다. 아니, 비틀린 미소. 트위스트였다. 아버지가 모든 걸 조종했다. 지은의 변호사를 고용한 건 그였다. 너를 없애려 했어, 민준아. 내가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고백. 그는 지은을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 했다. 엄마의 병도, 그의 연출.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달리며 모든 게 헛된 걸 느꼈다. 복수는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었다. 마지막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파트. 문은 이제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엄마, 지은. 그들은 나를 보고 놀랐다. 민준아, 엄마가 속삭였다.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비유 휴대폰의 최종 증거. 아버지의 모든 범죄 기록. 이걸 유포할게.
너희 삶끝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하지만 너도 끝이야. 내 감옥 기록 우리가 조작한 거 알지? 내가 진짜 범인인 척. 최대 트위스트, 내가 감옥 간 건 아버지가 날 범인으로 몰아간 거였다. 진짜 범인은 아버지. 회사 돈 횡령. 나는 그걸 알았지만 증거 없이 지금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증거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독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떠났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그들은 후회할 테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영원한 상처를 안고.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가 판단할 일. 결말, 비극적 화해, 하지만 영원한 불신. 논쟁 유발.